저는 어릴 때부터 차를 좋아했었습니다. 다른 건 몰라도 지나가는 차를 전부 외울 정도로 좋아했었습니다.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저는 자동차 잡지를 봤었고 저는 항상 미니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. 제가 왜 캠핑 브이로그 말고 자동차 이야기를 하냐고요? 오늘은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스커버리 4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 제 기억에는 아마 2014년도? 그쯤이었을 거예요.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 여러분 혹시 그 까대기라고 혹시 아시나요? 까대기? 까대기라고 그 신발 박스를 엄청 까는 게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딱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딱 이 녀석이 들어오는 거야. 그때 디스커버리 4를 딱 처음 제 주차장에서 이제 봤죠. 그게 이제 저의 드림카가 되었습니다. 맨 처음에 딱 이 녀석을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냥 그 각진 디자인, 박스 모양의 디자인과 그냥 각진 라이트, 각진 문, 각진 트렁크, 비대칭의 그 무슨 말인지 알죠? 그 뒤에 뒷유리가 비대칭으로 이렇게 되게 뭔가 그 당시에는 와 미쳤다 이 디자인, 와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나오지?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때부터 이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당시에는 엄청 비쌌습니다. 이 차가 신차로 나왔기 때문에 9천만 원에서 막 1억 이랬던 거지. 저는 근데 한낱 그냥 신발 가게 알바생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엄두조차 못 냈고,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이제 막 이제 직업이 생기고 뭐 가격이 감가가 많이 되면서 대충 덤벼볼 만한 거야. 이 차가 이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겠는데, 뭔가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죠. 사실 저는 예전에 자동차를 여러 모델을 타볼 대로 타본지라 무리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에 2천만 원대 초중반의 자동차를, 승용차를 그때는 봤었습니다. 승용차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또는 뭐 이런 자동차를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그거죠. 워낙 그 취미도 많고 레저도 좋아하고 차 가지고 막 산에 험난한 임도나 혹은 도강을 한다는 막 이런 약간 와일드한 그런 드라이빙을 굉장히 예전부터 하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차 종류도 뭐 나름 스포츠카도 타보고 세단도 타보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타봤지만 어릴 때 확실히 탔던 그런 자동차들의 그런 향수에 젖어서 저는 뭐 때문에 사실 그런 차를 샀었고, 저의 본심은 이런 자동차를 사고 싶었던 거죠. 예를 들면은 막 갤로퍼, 막 오프로드를 막 하는 막 랭글러 뭐 이런 자동차를 타고 싶었죠. 그래서 생각해본 게, 제가 승용차를 사면은 이런 와일드한 드라이빙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이 차의 브랜드 역사에는 오프로드 성향을 지향하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남자죠. 직진만 하는 스타일입니다.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. 최근 들어 도시명 SUV를 생산하고 기능과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, 이 디스커버리 시리즈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차는 뭐랄까, 그 전자장비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날것의 차라고 할 수가 있죠. 나는 이 차가 크루즈 컨트롤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해요. 모든 게 다 수동이야. 모든 게 보면은 몰라 봐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오토라고 써있지만 난 이런 게 좋단 말이지. 이런 직관적인 버튼, 이렇게 직관적인 이런 게 좋습니다. 이런 게. 그런데 이런 전자장비를 뺀 나머지 이 오프로드 성능은 제가 봤을 땐 이 차만한 성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브랜드의 역사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죠. 그래서 많은 셀럽들이 나는 탔던 이유도 다 알 것 같아요. 이제 보니까 전 디자인이 너무 좋거든요, 이 차가.
제가 이 차량을 오랫동안 운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. 우선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. 디자인은 되게 심플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런 디자인이지만 뭐랄까 그냥 뭐 이렇게 남자 마초라고 해야 되나? 상남자적인 그런 직각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고 온로드 오프로드에서 둘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질리지 않고 뭐랄까 볼 때마다 더 이렇게 볼수록 더 예뻐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역시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트렁크 공간. 뭐 이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테지만 조금 그래도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은, 다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차박으로 너무 유명한 자동차죠. 이거는 오프로드를 즐기면서 또 차박이 요즘에 또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? 지금도 계속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선 너무 좋은 차 같아요. 2열을 접으면은 뒷자리부터 이제 트렁크 공간 3열까지 평탄화가 되는 건 물론이고 185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183인데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. 그리고 양 옆으로 사이즈가 한 110 정도 나오는 걸 봐서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짐도 실기 용이하고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사이드 박스도 있고 뭐 올려두기 굉장히 좋아요. 거기 사이드 박스가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승차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승차감이라 하면은 뭔가 이런 또는 뭐 이런 자동차들의 고급 세단의 승차감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, 이 녀석은 이 경치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좋은 이유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나 혹은 또 이렇게 임도나 자갈 이런 데서 되게 승차감이 좋아요. 진짜 임도 그 자갈 들어갔을 때는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세팅 그런 거 있죠. 자갈 흙길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있는데 그걸 바꿔놓고 가면은 진짜 너무 좋아요. 너무, 그러니까 당연히 꿀렁꿀렁거리는 건 있겠지만 뭐 다른 차들에 비하자면은 좀 더 좋다. 뭐 이 정도 좋습니다. 굉장히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점, 트렁크에 있는 테일게이트 활용이에요. 테일게이트가 있고 없음으로써 저는 엄청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. 테일게이트가 있는 차량들이 많이 그렇게 있진 않잖아요. BMW X5도 있고 뭐 고급 차종일수록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하다 보면 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옮긴단 말이에요. 바닥에 둘 때보다 뭔가 이렇게 바로 올려놔야 할 때가 더 많아요. 이게 그냥 딱 여기 선반에 올려놓기가 딱 좋다 이거죠.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앉아서 쉴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사실 저희는 이제 장비를 항상 싣고 다니지만 의자 펴고 접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한강이나 어디 가가지고 쉬는 거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, 그게. 근데 이거는 그냥 테일게이트 하나 딱 펴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얘기하다가 가면은 그렇게 좋더라고요. 편하고.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기 없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단 방음이 굉장히 좋아요. 원래 대부분 다른 차들은 앞에를 그 이중 접합유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중 접합유리를 앞유리만 쓰거든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려있는 창문이 모두 이중 접합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소음이 굉장히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만약에 4기통 디젤이었으면은 굉장히 시끄러웠겠죠? 근데 다행히도 V6 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교적 소음이 적은 편이고, 제가 이제 다른 차들을 많이 타봤어요. 이걸 사기 전에 뭐 X5 동급 대비 이게 같이 이제 뭔가 살만한 차들을 다 타봤는데 얘가 제일 좋았어요. 소음 같은 거에 진짜 막 스트레스 안 받고 공간 넓고, 뭐 옵션이야 물론 이런 건 좀 딸리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좀 날것 남자다운 차 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X5보다는 뭔가 이 차량이 더 눈에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.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걸 타보면은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휘발유 차 아니냐고. 근데 디젤 차고요. 그냥 그만큼 소음이 많이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겠죠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좀 너무 장점만 얘기하고 띄워주는 것 같으니까 좀 빨리 얘기하고선 지나갈게요. 중고차 방어에 대해서,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 차가 요즘에 그러니까 캠핑 붐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. 이제 차박이 좀 더 유명해지고 이 디스커버리 4가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. 떨어지다가 이제 올라갔다는 뜻은 이제 정말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그 가격대에서 멈췄다라는 거죠. 중고차를 이제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확 떨어진다라는 게 좀
다른 것보다 좀 적다라는 거예요. 그걸 좀 장점으로 뽑았어요. 사실 뭐 중고차야 타면 탈수록 계속 원래 깎이는 게 맞지만 조금이라도 덜 손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큰 게 장점일 수가 있고 큰 게 단점일 수가 있어요. 그냥 커서 좋은 점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. 그리고 뭐 손님들 많이 태울 수 있다. 이 도심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은 굉장히 차가 높고 크기 때문에 그 뭐 웅장함을 좀 느낄 수 있어요. 도로 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많이 양보들도 많이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냥 그런 면에서 이렇게 뭔가 차가 커서 좋다. 빠르게 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차예요. 몇 개 이렇게 없습니다. 첫 번째는 일단 핸들이 엄청 무겁습니다. 핸들이 이 핸들이 이렇게 주행할 때는 이렇게 가벼운데 제자리에서 돌렸을 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맨 처음에 파워 핸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. 그만큼 진짜 무겁습니다. 옛날에 그 레토나 무파워 핸들 진짜 그런 정도의 무게로 양손으로 여자분들은 진짜 양손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. 남자분들은 좀 익숙해지시면은 돌릴 수 있는데 진짜 그 근육이 이 전완근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생각보다 시트가 딱딱하다라는 거예요. 봤을 때는 굉장히 시트가 가죽도 잘 안 늘어나고 폭신폭신하고 소파같이 약간 포근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그건 디자인일 뿐 실제로 이 내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폼들은 생각보다 딱딱합니다.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는 꼬리뼈가 조금 아프다?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다? 네,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, 생각보다 시트가 그렇게 막 썩 편하진 않습니다. 오프로드 할 때 아무래도 너무 편하면은 몸이 많이 흔들려서 그런가 하여튼 좀 불편해요. 좀 세 번째 단점은 이 자동차의 롤링이 좀 심하다는 거. 아무래도 차 무게, 크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일상적인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했을 때 굉장히 차가 많이 쏠립니다. 좌회전을 했을 때 몸이 진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쏠릴 때도 있고 우회전했을 때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허벅지로 여기 무릎으로 여기 받칠 정도로 이렇게 쏠림이 있을 정도면은 좀 심하다?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살살 운전한다 그러면은 뭐 크게 못 느낄 거니까 예,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 단점은 이제 좀 다른 차에 비해 부품이 좀 비싸다. 아무래도 영국 차는 조금 부품이 비싸요. 국산차에 비하자면 너무 당연히 비싼 거고 독일 3사에 비하면은 영국 차들이 부품값이 조금 더 비싸요. 영국 차로 치면은 뭐 에스터 마틴, 랜드로버, 그 다음에 또 뭐 벤틀리도 있고 이런 고가의 차량들이 있는데 다른 독삼사들보다는 좀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. 랜드로버 하면은 장고장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차 가져와가지고 엔진오일 교체한 거 빼고는 수리한 게 없을 정도로 장고장이 없어요. 그거는 어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와전돼가지고 이게 된지 모르겠지만 장고장 없습니다. 어떤 분은 뭐 랜드로버를 타면은 차량을 두 대를 사서 타야 된다. 하나는 소리 맡길 차, 하나는 주행해야 되는 차. 다 뭐 없는 얘기예요, 없는 얘기. 진짜 장고장 없기로 뭐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간혹 그 이제 커뮤니티나 카페 이런 데 가보면은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라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은 이제 레인지로버 뭐 보그, 레인지로버 스포츠, 벨라, 이보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차들은 장고장이 조금 있다고 해요. 아직 저는 타보질 않아가지고 어떤 장고장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센서 오류로 경고등이 뜨거나 오일 누수가 있거나 누유가 있거나 뭐 이 정도겠죠?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하여간 근데 장고장이란 거는 여튼 없다. 근데 이게 뭐 자꾸 얘기가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단점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그거는 아닙니다. 뭐 부품값이 비싸서 그냥 단점에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크다예요. 마지막도 크다.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장점에서도 이제 장점이 크다라고 했는데 왜 단점도 크다냐. 이게 진짜 주차할 때나 특히 막 옛날 건물 지하철 내려갈 때는 굉장히 빡세요. 이게 초보자들이 운전하면은 웬만하면 다 긁어먹고 다 부숴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차할 때는 아우 저 욕밖에 안 나와요. 세차할 때는 이게 뭐 다른 차에 비해 뭐 진짜 한 3-4시간씩 더 걸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세차는.
커 차가. 보통 차에 한 3배는 드는 것 같아 시간이. 이건 로망이 아니잖아. 자, 이렇게 디스커버리 4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.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차들도 많죠. 이제 픽업 트럭도 있을 거고 뭐 랭글러도 있을 건데, 저는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좀 두 마리 토끼를 좀 잡고 싶었어요. 약간 도심에서도 약간 이렇게 멋부릴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캠핑이나 오프로드를 갔을 때도 멋있는 차가 될 수도 있고,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차는 이 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랭글러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나갈 때마다 감탄을 하곤 하는데, 약간 도심에서 타기에는 조금 빡세죠? 조금 빡센 감이 있어가지고,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또 제가 너무 도시형 SUV를 타자니 임도에서는 내가 그 차를 못 탈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뭐 불평불만 없이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저희 뒷사인의 디스커버리 4 리뷰? 이 리뷰, 장비 소개야 리뷰야. 장비 같은 차를 이제 리뷰를 해봤고요, 소개를 해드렸고, 다음에는 좀 더 캠핑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업로드가 많이 늦어져서 저희가 이제 조금 죄송스럽고 막 그런데, 정말 일이 너무 많고 일이 너무 바빠요. 진짜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는 이제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 이제 캠핑 좀 이제 이것저것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, 바쁜 와중에도.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캠핑 영상으로, 제대로 된 캠핑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디바. 형 차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. 커요. 근데 그리고 이게 간지고 저는 갑니다요. 아니, 야, 음료수. 아, 미친놈 같아 이 새끼.